그쵸, 4명이서. 아니요, 근데 코로나는 다른 3분이서 하기 때문에. 자, 그럼 나무위키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보통 사스코브2라고 외국에서 명칭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식 명칭으로 코로나19로 통일하였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중증 급성 호기성 감염증. 이전에 중국과 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었다가 이때는 저희가 차단을 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2는 발생을 많이 하고 있죠.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진단 및 검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대상은 2021년 4월 7일부터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의심 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 없이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 다시 의심 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야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변했습니다. 저희가 2020년 1월 17일 한 분께서 질병청에서 판코로나 교육을 다녀오시고 2020년 1월 22일 첫 의심 환자 진단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때부터 판코로나 검사법으로는 우리나라 2번째 확진자를 진단하였으며 그 후 2022년 5월 말까지 그때까지 24시간 근무 체계, 주야 교대 근무를 통해 365일 매일 검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재도 주말이나 휴일에는 질병연구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고 있고 평일에는 신종 감염병 검사팀에서 진단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핵산 검출 진단법, 바이러스 검사는 대부분 분자 진단법인 핵산 검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CR, RT-PCR, 멀티플렉스 PCR, PCR, RFLP 등이 있는데 DNA나 RNA를 증폭시켜서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RT-qPCR이라고 하는데 보통 코로나에서는 리얼타임 RT-PCR 법이라고 명칭합니다. 현재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검사 방법이다. 네, 이것만큼 정확도가 높은 방법이 없고요. 이 검사법이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 검사법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체가 필요한데 검체의 종류와 채취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코 쑤시고 하는 법은 구인두 도말법이라고 상기도 검체를 따는 방법입니다. 코로나는 상기도로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상기도만 도말을 하여도 많이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 하기도 검체는 메르스처럼 폐에 깊숙이 들어가는 바이러스들이 주로 나오는 검체이고요. 그거는 이제 스푸툼, 가래 등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진단검사에는 2개의 프로토콜이 있으며 첫째 2단계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이 유전자를 PCR로 검사하는 선별검사, ORF1AB 유전자의 RDRP 부위를 PCR법으로 확인검사 하는 2단계 해석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2개를 동시에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2개가 모두 양성 기준에 들어오면 양성으로 진단을 내고 있고 2개 중 하나가 양성, 하나가 양성 기준 바뀌면 이거는 미결정이 되고요. 2개 다 양성 기준을 넘어가면 그건 음성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결정은 보통 초입 부분, 그러니까 병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증폭이 많이 일어나기 전, 배출이 많이 되기 전 이쪽에서 구인두 도말을 통해 아주 소량의 바이러스만 채취가 되었을 경우 또는 바이러스가 증폭을 한 후 이제 다 배출이 되고 이제 항체가 생기고 바이러스가 이제 소실되는 단계에서 그 소실되는 조금이 남아서 걸리는 경우
미결정이 생기고요. 이분들은 다시 재검을 통해서 음성이냐 양성이냐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성이라면 보건소 지시에 잘 따르시면 됩니다. 현재는 자가 격리를 하고 있고요. 역전사 고리 매개 등원 증폭법 RT-램프법이라고 하는데 RT-PCR법보다 훨씬 빠르게 추출 증폭 단계에 전부 다 해서 30분, 45분이면 끝나는 검사법입니다. 아주 작은 기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른 대신에 약간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면역혈청학적 진단법, 혈액, 객담 같은 인체로부터 얻어지는 항원 또는 항체를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거는 에이즈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엘라이자 이런 쪽을 저희가 지금 크게 사용하진 않고 있습니다. PET-CT 검사는 시간과 비용 관계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기타 검사, 항체 검사, 타입 검사 등이 있는데 이 타입 검사는 보통 이제 애들이 많이 코에 넣기가 거부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때 사용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신속 항원 키트는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항문 검사가 있는데 중국에서만 실시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처음 들어보는 검사법이라서 현재 그 진단법은 3년 가까이 지금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능숙하고 빠르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검사하는 데는 비용도 많이 들고 걸린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서 격리시키는 동안 이미 퍼뜨려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유행을 먼저 예측하는 게 중요하겠죠. 현재 요양병원은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고 그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빠르게 격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요양병원 위주로 많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수 감염병 감시 체계가 있는데 이 하수에서는 사람이 분변을 통해서 일반 임상 증상을 나타나기 전 분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1, 2주 전에 그러니까 환자가 늘어나기 전에 방역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질병청에는 여러 감시 체계가 있는데 여기서 많은 부분을 또 저희가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12번 국가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이걸 알아볼 텐데요. 실시 목적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를 통한 지역별 유행 선제적 감시 2022년도에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23년에 전국적 17개 시도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개시를 할 텐데요. 현재 저희도 시범 사업 중에 하나로 진행을 하고 있고 감시 대상은 2급 감염병 및 4급 감염병 코로나19랑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 감염증 7종, 노로바이러스 등이 있는데 각 지역별로 특이한 필요한 부분은 또 따로 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시 방법은 지자체별 전국보건환경연구원이 주관을 하고 하수처리장, 하수광거 등에서 채취한 하수 샘플을 샘플 검체에서 코로나19 검사 및 변이 분석,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7종 등 병원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데 샘플 정보도 많이 필요하고요. 감염병 정보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시 주기가 매주 1회 이상으로 현재 저희는 1회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지역을 늘릴 것인지 대상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주기를 늘릴 것인지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매주 하는 이유가 검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최소 6일, 8일 전에는 감염병의 발생이 증가할 것이다, 약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배출된 하수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하는 거고요.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19가 많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더 많이 증가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언제 꺾일 것인지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 감염병 감시 체계는 사실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미 질병청에서 2021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하다가 그쪽으로 같이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다 법정 시험이 되어서 저희 기관이 계속 이 사업을 법정 시험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한 이유는 이 어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감염병의 유행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A형 간염을 주목하고 있는데 A형 간염도 한 번씩 확진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이런 사업이 유행을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어려움이 일단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잘. 이 사업이 왜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사업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연구사들은 많이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일반 다른 직렬 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많이 퇴짜를 맞고 다 그냥 전화 넘기기식으로 전화를 수십 통을 돌렸는데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각 물재생센터별로 대표 전화를 다 걸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일일이 만나서 다 설득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딱히 갖춰진 검사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검사법도 저희가 논문이나 뭐 미리 선행해서 진행했던 연구자들의 그 검사법을 다 비교하면서 지금 이 검사법을 하고 이 검사법을 어떻게 쉽게 또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죠. 그 균들이 많은 항생제에 적응하다 보니까 더 이상 듣는 항생제가 없는 항생제 내성균이고요. 그런 항생 내성균도 많이 검사를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A형 간염이나 새롭게 문제가 되는 질병들은 다 이쪽에서 하수 감시방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위험 바이러스성 출혈열, 에볼라 같은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의보인데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항상 준비 중이고 원숭이 두창은 현재 우리나라에 2명의 확진자가 있어요. 그 중에 저희가 두 번째 확진자를 진단을 하였습니다. 48건을 진단하였는데 그 중에 확진자가 나와 있었고 그것도 비상근무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중에 여러 가지 변이가 있는데 그중 켄타우로스라고 그것도 지금 본원에서 여러 건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감염병 검사팀이라는 이름에 맞게 새로운 거 그리고 고위험, 비상근무 위주의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많이 감시체계에 있는 질병은 호기 정도 하나 감시 사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신종 비상근무 그런 것들입니다. 4명이서 아니요, 근데 코로나는 다른 3분이서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코로나 그 검사를 하면서 사실 설, 추석, 명절을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수능도 매번 그래서 계속 뭐 밤을 새고 있었고 뭐 크리스마스 뭐 일부러 자원해서 서긴 했지만 크리스마스도 매번 했었고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사실 아픈 데도 많았고 힘든 적도 많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고비를 좀 많이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전의 생활들, 이전의 질서들보다 새롭게 혼동기를 겪고 난 이후의 세계가
조금 더 살기 좋고 조금 더 따뜻한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